자, 이제 우리 간단하게 이렇게 왼쪽에 있는 요런 것들을 한번 쭉 해봤고요. 화면 이동, 회전. 화면 이동은 마우스 휠클릭 드래그. 화면 회전은 Alt 누르고 휠클릭 드래그. 줌인 줌아웃은 컨트롤 Alt 누르고 줌인 줌아웃. 뷰포트 확장 축소. 확장 축소는 Alt W. 선택하고 Alt W. 선택하고 Alt W. 이거 뷰포트를 선택하면 뷰포트 주변에 노란색으로 뜨면서 원하는 뷰포트를 확대 축소할 수 있어요. 선택 Q 누르면 선택된다고 했죠?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추가 선택 컨트롤 누르면서 추가 선택, 빼기 선택 Alt 누르면서 빼기 선택. 그리고 선택은 모드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모, 그리고 요거 라쏘, 그리고 요거 스프레이로 자주 쓴다. 그리고 이동은 W로 하고, W로 이동할 때 이렇게 이동되고, 요거 뭐지? 가운데 회색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고, 그리고 자, 그래가지고 이동은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었고, 뭐 물론 여러 개 잡아서 한 번에 이동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예. 자, 그리고 회전 2, 회전 2, 이렇게 회전할 수 있고, 회전할 때 이제 A 누르면 이렇게 각도로 따다다다닥 해서 돌릴 수 있었다. 자, 그리고 크기는 여러 개 잡고 크기 줄였다 늘렸다 되겠죠. 여러 개 동시에 잡고 크기 이렇게 줄였다 늘렸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크기 중에 은연중에 누르다 보면 이렇게 이것도 그 선택처럼 이렇게 로테이션이 되기 때문에 맨 밑에 클릭하고 보면은 스쿼시 셀렉트 앤 스쿼시가 있는데 애니메이션에 쓰는 거니까 모델링 할 땐 쓰지 않는다 까지 봤어요. 자, 그리고 이제 보기 옵션 모드가 몇 개가 더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하고, 그리고 이제 모디파이어 수정자 쪽으로 가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박스를 그냥 봤을 때는 그냥 박스겠지만 우리가 왜 이제 3D 쪽에서 설명하는 걸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와이어라는 게 있거든요. 와이어.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가 이제 보기 모드고, 얘가 화면 제어 뷰포트 컨트롤이고, 여기 같아가 기능이고, 오브젝트 제어. 오브젝트가 뭘까요, 여러분? 이거 자체를 그냥 우리 여기 생성된 이 모든 3D 물체들 있잖아요. 이걸 오브젝트라고 불러요, 앞으로. 알겠죠? 기억해주세요. 됐고, 기즈모 컨트롤러는 오브젝트 제어 안에 들어가는 게 좋겠고. 자, 보기 모드에서 와이어 보기 F4. 자, F4를 이렇게 딱 누르니까 외곽에 어떻게 됐어요? 흰색으로 이렇게 딱 생겼어요. 자, 여기 왼쪽 위에를 F4번 눌렀다 떴다 하면서 보세요. 바뀌죠? 보기 모드는 여기에 다 있는 겁니다, 원래. 근데 그게 단축키로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플랫 컬러 모드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페이스 셋, 뭐 바운딩 박스, 뭐 히든 라인,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플레이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근데 다른 거 말 안 하고 왜 디폴트 쉐이딩이랑 그냥 F4번만 이렇게 딱 할까요? 왜 그럴까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긴 한데 거의 안 쓰고 우리가 실제로 제작할 때는 요거 F4번만 눌러서 요거 두 개만 씁니다. 일반적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만 쓰고, 그리고 F4번이 면과 와이어 같이 보기라면 와이어만 보기 모드가 있어요. F3번 모드입니다. 이러면 와이어만 봐요. 상단에 뭐라고 떠있냐면 와이어 프레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일반적으로 보는 그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뭐라 그래, 막 첩보 영화 같은데 보면 그 건물 막 설계도 같은 거 막 이렇게 3차원으로 보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제작을 할 때, 우리가 3D 모델링을 제작을 할 때 기본 설정이 요겁니다. F4번 눌러서 와이어 띄운 상태로 보는 거, 요거를 기본으로 우리가 작업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작 시 기본 면과 와이어 같이 보기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되겠고, 여기까지 됐고, 선택, 추가 선택. 수정과 백축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박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오브젝트들이 있는데 하나씩 이제 천천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모드를 설명해야 될 게 몇 가지가 더 있네요. 자, 박스를 클릭하고 드래그를 아주 크게 했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건물 비슷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뭔가 만들려고 해보고 있다고 쳐봅시다. 잠깐만, 요거는 지우고, 요거는 앞으로 당기고, 요거는 이쪽으로 옮기고. 그럴 때 이제 요렇게 해놓으면 자, 뒤에 있는 게 안 보이죠. 근데 이게 이거보다 훨씬 더 크다. 정말 안 보이겠죠. 이게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냐면 반투명 모드가 있습니다. Alt X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반투명 모드가 되어 있으면 반투명 모드면 어차피 뒤에 있는 것만 보이기만 하고 선택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 그게 아니고, 맥스에선 선택할 시에 만약에 오브젝트들이 여러 개가 겹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깐만, 이 박스를 하나 더 큰 거를, 그래, 건물 A동 B동이 있다고 치고 사이에 이렇게 차벽 같은 게 있다고 해놓으면
1, 2, 3이잖아요. 이렇게 쪼로로 1, 2, 3이잖아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맥스는 이렇게 겹쳐있는 오브젝트들끼리 선택을 하면 마우스를 움직이지 않고 클릭하면 그 뒤에 있는 오브젝트들을 순차적으로 선택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알겠죠? 기억해두면 좋은 팁입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막 이렇게 막 화면 막 돌려가면서 생쇼해야 되거든. 그런 게 있겠고, 그리고 추가적인 얘기를 해줄 게 있는데, 추가 선택, 빼기 선택 외에 전체 선택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모든 툴에 거의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쓰는 거의 대부분의 툴들은 컨트롤 A가 전체 선택이에요. 여러분 메모장에서 컨트롤 A 누르면 이렇게 다 선택되는 거 알아요? 모르는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자, 선택 취소는 컨트롤 D. 여기서는 취소가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컨트롤 A 하면 다 선택되고 컨트롤 D 하면 선택 취소가 돼요. 포토샵에선 선택했을 때 선택 취소가 컨트롤 D예요. 그 포샵이랑 동일하다고 볼 수 있죠. 포샵에서도 멀리서 봤을 때 컨트롤 A 누르면 다 선택했죠. 이렇게 컨트롤 D 하면 선택 취소. 그러니까 공동이라니까. 그러니까 맥스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비슷해. 선택 취소 컨트롤 D. 이게 올의 약자고 이게 디셀렉트의 약자예요. 반투명 보기 됐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봐서 알겠지만 이 박스는 그냥 박스 형태로 그냥 크기 조절이나 회전이나 이동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두 번째 모디파이에 들어가면 이렇게 우리가 이거를 크기를 줄이거나 늘리거나 할 수 있어요. 이걸로 더 뭐랄까, 더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나는 이거를 11m로 하고 싶어. 나는 이거를 길이를 4m로 하고 싶어. 높이를 4m로 하고 싶어. 근데 선생님 저 센티미터 안 뜨는데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건데 지금 꼭 설명해야 되는 설명이 있죠. 뭐냐면, 자, 상단에 봅시다. 커스터마이즈에 유닛 셋업이라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설명하고 가야 됩니다. 자, 유닛 셋업을 누르면 유닛 셋업에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 거는 이게 지금 현재 제네릭 유닛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기본 유닛. 미터법으로 바꾸고 시스템 유닛 셋업으로 가면, 아이쿠야, 이게 뭐죠? 우리 아메리카의 수치 인치법이죠.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이거 옛날에 미국이 저거 썼다가 자기네 우주선 폭발시켜 놓고도 아직도 인치 쓰고 있죠. 자, 센티미터 오케이 확인하고 이 센티미터로 이렇게 오케이. 그래가지고 바꿔보면은, 그렇지, 이게 이렇게까지 크지가 않지. 2m, 5m, 2m.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도 위치를 정확하게 중앙으로부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수치 값으로 정확히 기입해가지고 딱 그 제품에 맞는 크기에 만들려고 할 때 사용되는 그 단위예요. 저거보다 더 정밀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박스에 보면 이제 요 길이에 대한 설명 끝났고, 요 밑에 보면 뭐 있어요? 세그먼트라는 게 있어요. 근데 세그까지만 돼 있죠? 세그. 요거 이게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옛날에 이렇게 드래그 해서 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요거는 좀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거 몇 배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다운되는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몇 배까지 올리면은 면수는 그 이상으로 증가되는 거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옛날처럼 그렇게 극단적으로 땡기는 애들은 잘 못 봐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나눌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목표물에서 이제 각각의 셀들마다 다 복사돼 가지고 동시에 작업되고 뭐 이런 거를 해야 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거를 나눠 놓고 쓰는 게 되게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뭐라 그래야 될까나, 반복되는 작업의 기본 토대를 만들 때 좋죠. 직관적으로 잘라서 쓸 때는 그냥 벽돌처럼 이렇게 하나로 해두고 팍팍팍 잘라서 쓰면 되고, 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네. 마이너스 2 0 0. 네. 자,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쓸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도구도 한번 볼까요? 자, 박스 옆에 콘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제 콘이라고 해서 이렇게만 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콘이 꽃갈이잖아요, 꽃갈. 네, 이렇게 쓰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만큼 이거를 조절할 수 있는 거지 꽃갈을 만드시오가 아니에요. 알겠죠? 이렇게 자세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 이제 이거를 여기 있는 이 기본 설정을 건드리지 않고 그냥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내가 만들고자 하는 대상에 최대한 가깝게 이 세그먼트와 크기값, 높이값을 조절해서 정확하게 딱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좋다. 알겠죠? 그리고 스피어가 있습니다. 스피어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있겠고, 이런 스피어가 있는가 하면은, 이 스피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저거죠. 지구본 형태의 그거죠. 너무나 중요한 걸 깜빡하고 안 알려줬네. 만약에 이렇게 화면 밖으로 갔으면, 그죠? 갑자기 돌아왔죠? 화면 밖으로 이게 다 나가버렸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거, 이 명령을 뭐라 그랬지, 이걸? 여기 쓸 건데. 못 찾겠다. 프레임인 뷰포트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Z에 Z. 그러니까 이게 아닌데, 프레임에 현재 그 뭐야 뷰포트 맞추기 있습니다.
화면 정렬이라고 하죠. 화면 정렬 Z 또는 화면 초기화 Z라고 해주면 됩니다. Z 날라갔잖아요. Z 누르면 돌아옵니다. 근데 이게 컨트롤 D 누른 상태에서도 그냥 Z 누르면 그냥 돌아옵니다. 근데 얘를 누르고 Z 누르잖아요. 그럼 얘한테 된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선택한 오브젝트 이게 좀 더 정확한 말이에요. 근데 이거 너무 기니까 그냥 화면 정리하는. 뭔지 알겠죠? Z 누르면 정렬해준다. 이게 좀 더 나가면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하게 될 텐데, 내가 이제 여기를 자세히 파야 된다고 쳐요. 그럼 이때도 여기에 맞춰서 정렬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여기를 뭐 이렇게 막 편집해야 되고 그럴 일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정리하기 쉬워진다 이거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화면 정렬 Z 이거 중요하니까 기억해두자. 자, 그리고 스피어가 이런 모양도 있는데 다른 모양도 있습니다. 다른 모양이 있어요. 지오스피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 얘는 뭐냐? 얘 언제 쓰냐? 얘는 우리가 모델링 할 때는 사용 안 합니다. 모델링 할 때는 사용 안 하고, 효과 같은 거 할 때 막 눈 같은 거 뿌리거나 아니면은 무슨 뭐라 그래야 되지? 뭐 그런 거 만들 때 써요. 그 외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지오스피어 안 쓰고 뭐 쓴다? 그냥 스피어 쓰고 세그먼트 조절해서 이 정도로 쓴다. 최소값을 12 정도로 쓰는 게 좋겠어요. 스피어는 이 이하로 내려가면은 스피어가 스피어처럼 안 보입니다. 자, 그리고 실린더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실린더를 거의 저는 뭔가를 만들 때 박스와 실린더, 스피어 이렇게 세 개를 가장 큰 저걸로 써요. 기본도요. 얘네 세 개로 거의 다 합니다. 근데 거의 세 개로 거의 다 끝나요. 애지간하면 거의 다 끝납니다. 특별할 일 없으면. 그래가지고 박스, 스피어, 스피어, 그리고 요거 실린더 매우 중요하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는 좀 확장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빠르게 만들 때 좋은 그것들. 모형을 만들고자 하는데 빠르게 어떤 모형을 만들어야 된다. 그럴 때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거 틀릴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요렇게 됐다.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나왔던 요거를 이렇게 길게 늘림으로써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지. 그리고 이제
좀 굉장히 의외의 애들이 있는데, 뭐 피라미드는 뭐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근데 이제 피라미드 말고 이제 뭐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그리고 이 피라미드 같은 거는 찡으로 많이 쓰거든요. 어디 튀어나와 있는 찡 같은 거 쓸 때. 그때 이제 상단에 있는 셀렉트 앤 플레이스가 매우 좋은 기능이 될 수 있겠어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배치하면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배치해줘요. 붙어서. 이렇게 붙어 다녀요, 이렇게. 모서리를. 편하죠? 그래가지고 배치할 때 요거 이용해주면 참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배치 끝난 다음에는 W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정확한 위치 잡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늘려주면 되겠지. 그죠? 됐고, 그 다음에 되게 의외인 애가 있는데, 플랜은 뭐 그렇다 칩시다. 이거 뭐 바닥을 깔 때 정말 좋으니까. 이게 뭐 하는 거냐면 그냥 바닥을 까는 용도예요. 그리고 이제 박스를 보면 밑에가 색깔이 있는데 플랜은 색깔이 없죠. 굉장히 중요한 단서인데, 뭐냐면 우리가 이제 3D를 보면 3D 오브젝트가 이루어지는 기본 요소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점선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길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빠르고 짧게 할게요. 점, 선, 그리고 최소 점 3개가 모여 면을 이룹니다. 그런데 3D잖아요. 이거 두께 있어요, 없어요? 두께가 없다. 그럼 이건 뭐예요? 가상의 면이죠. 그러니까 이게 실존하는 실제 면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종이나 뭐 이런 게 아니잖아. 또는 뭐 우리 옷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거는 데이터죠. 그래서 이 데이터는 목표하는 바가 뭐냐면 가시성을 목표로 해요. 가시성이 뭐야? 보여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가 보여지는지를 자기가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 방향을 뭐라고 하냐면 노멀 앵글이라고 해요. 플레임은 탄젠트 노멀 스페이스 탄젠트 노멀 앵글이에요. 탄젠트 노멀 앵글 중간에 스페이스 들어갔었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겠다. 탄젠트 노멀 앵글이라고 부르는데 탄젠트 노멀 앵글 맵이라고 뒤에 붙여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노멀 맵이라고 부르는 애 있거든. 거기서 이제 부르는 게 노멀 맵. 근데 이제 여기서 부를 때는 탄젠트 노멀 앵글인데 그냥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노멀 앵글이라고 불러요. 탄젠트 빼고. 이게 뭐 하는지 아니까. 탄젠트가 뭐 하는 거냐면은 그 우리가 어떤 특정한 값에 이렇게 평평한 면이 있을 때 거기에 수직선을 얘기하는 의미예요. 수직선. 90도 수직선. 그 수학 시간 때 이거 나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은 배웠는지 모르겠네. 이게 탄젠트 말고 사인 코사인 있거든. 근데 이제 탄젠트가 이게 수직. 예. 그래가지고 노멀 앵글 맵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제 이게 방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반대는 반대 어떻게? 반대는 방향이 없는 거잖아. 그 여기는 얘가 가시성이 있는 거야, 없는 거예요? 여기는 불가시성 상태인 거야. 안 보인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얘가 뒷면이지만 보이게 해주세요라는 옵션을 켜주지 않으면 원래는 안 보여요.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 오브젝트를 우클릭하고 오브젝트 속성, 오브젝트 프로퍼티에 들어가서 뒷면이 안 보이는 기본 설정으로 해주세요라고 체크하고 오케이 해주면
이 오브젝트는 선택조차 되지 않습니다. 클릭이 안 돼. 아예. 왜 안 돼요? 없는 거니까. 여기가 없는 거예요 원래. 여기서 여기 있잖아. 여기 뒤에는 여기 없죠.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없는 게 아니라 선택이 안 될 뿐이지 존재하는데 원래는 이런 설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3D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3D는 한 면만 렌더링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저기 예전에 영화들 중에 레디 플레이어 원인가 하는 영화 있었어요. 거기 보면은 막 전설적인 게임 개발자가 그 죽기 직전에 이렇게 내놓은 그런 수수께끼들을 찾아서 풀어 해나가는 그런 영화거든. 근데 거기 영화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숨겨진 길을 찾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숨겨진 길을 찾아 들어갔더니 모든 세상이 다 뚫려 보이게 그렇게 묘사가 되는데 그게 그렇게 뚫려 보이게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왜? 이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으로 들어가면 바깥쪽이 어떻게 보인다고 그랬어요? 다 뚫려 보인다고 그랬잖아. 이렇게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원래 그냥 뚫려 보이는 게 맞아요. 그리고 게임을 많이 하던 친구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우리 글리치라고 하는 거 있거든요. 글리치 상태로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그 물리 그 섹터를 정해놓은 게 있어요. 콜리전이라고 하는데 그 섹터 밖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모든 게 다 이렇게 보여요. 왜냐면 3D에서는 결국에는 보여지게 하려면 메모리를 쓰고, 메모리를 쓴다는 얘기는 이렇게 상단에 보면은 지금 얼마 쓰고 있는지 나오거든요. 얘를 소모한다는 얘기예요. 얘를 소모한다는 얘기는 뭔 얘기야? 컴퓨터의 프로세스를 지가 이렇게 그 소비하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 소비가 아니라 뭐라 그래,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하고 있는 만큼 얘가 게임을 느려지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면을 한 면만 로딩을 해가지고 사용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작 시에는 어때요? 제작 시에는 이게 게임 전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캐릭터 하나만 만들거나 오브젝트 하나만 제작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더블로 놔도 상관이 크게 없는 겁니다. 이른바 이렇게 놔도 상관이 없는 거다. 그래서 맥스는 뭐가 기본으로 되어 있다? 뒷면 허용, 이게 기본으로 되어 있다. 다만 디폴트, 우리가 이제 이거를 다른 거 안 쓴다고 그랬죠. 이거 왜 안 쓰는지 알아요? 이걸 이렇게 바꿔버리면 색이 똑같이 나와요. 이게 어디가 뒷면인지 알겠어요? 이거 실수하기 딱 좋아. 그래서 이거를 아예 애초에 수업 시간에 설명조차 안 하는 겁니다. 왜? 이래놓고 하다가 앞뒤면 다 틀린 다음에 제작 마무리된 다음에 선생님 이거 렌더 했더니 이상해요, 뒤집혔어요. 그러게 이거 모두 누가 이렇게 해요. 그죠? 그래가지고 기본 모드는 반드시 디폴트로 해놓고 앞뒤면 확인되는 상태로 하고, 그리고 이렇게 까매져 있으면 얘가 정상이 아니라 뒷면이라는 거를 기억을 해두면 매우 도움이 되겠다. 이게 알아두면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초 도형 설명까지 끝났고, 그리고 우리 여기 끝났고, 그리고 이제 커스터마이즈의 유닛 셋업, 이거 너무 중요한 거 요거까지 끝났고, 그리고 이제 쭉 기본 얘기에 대한 설명을 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연습 예제 몇 개 해볼 거고요. 그리고 연습 예제 몇 개 끝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 아까 전에 잠깐 보여줬던 거, 이거 에디터블 펄리 있거든요. 이거를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